안녕하세요. 지식과 교양을 탐구하는 익명의 도시입니다. 도시와 문명 시리즈의 20번째 영상입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15세기 피렌체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15세기의 피렌체에 대한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는 르네상스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르네상스 시기에 많은 예술 작품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는 많은 상류층들이 뛰어난 예술가들을 후원하면서 그들이 많은 예술 작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르네상스는 새로운 부의 축적에서 기인한 사적인 후원의 문제였습니다. 이러한 개인의 후원은 인본주의의 특징임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후원자들은 개인이 아니라 집단입니다. 유럽에서 교회는 지배적이었고 이것이 종교적인 그림이 4세기부터 17세기까지 유럽에서 지배적이었던 이유였습니다. 1420년부터 1539년까지 그려진 이탈리아의 2000점 이상의 회화 작품 가운데 87%는 주제가 종교적인 것이었고 그중 절반은 성모 마리아가 주제였고 4분의 1은 예수 그리스도이며 거의 23%는 성인들이었습니다. 초상화는 15세기 중반 이전에는 상대적으로 드물었습니다. 종교적인 그림은 르네상스 시대에 증가하는 세속적인 개념에 대해 의문을 던지면서 우리에게 침묵하는 대중의 문화에 대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건축물은 종교적인 것일 수도 있고 건축물 내의 그림들은 여전히 종교적인 주제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건축물을 위한 비용은 평범한 신도들로 구성된 길드에 의해 지불되었습니다. 14세기와 15세기에 걸쳐 건축가들과 조각가들은 공동체와 위대한 길드를 위해 일을 했습니다. 길드는 여러 건축물들을 건설하도록 예술가와 건축가를 후원했습니다. 대표적인 것을 들자면 피렌체 대성당과 오르산 미켈레 대성당이 있습니다. 이러한 작품들과 몇몇의 세속적인 작품에서 유산 계급의 예술은 절제와 위대함, 현실주의와 위엄을 결합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교회와 교회 내의 예술 작품에 대한 의뢰 역시 교회가 아니라 개인에 의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성직자가 아닌 시민들은 건축물의 세부 사항을 보고 성당의 완성을 위한 선도적인 예술가들을 선택했고 열정적으로 브루넬레스키의 돔에 대한 계획을 논의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주요한 교회와 세속적인 건축물과 그 내부의 그림과 조각들 그리고 심지어 도시계획에 의해 우리가 오늘날 보는 도시의 형태를 창조하도록 의뢰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계획, 재정지원, 선택 및 감독은 완전히 시민 변호사의 손에 놓여 있었습니다. 따라서 명망은 그것과 많은 관련이 있습니다. 건축은 전적으로 시민의 활동이었습니다. 교회와 공공 건물의 건립에 대한 공헌은 가족과 조상의 명예에 빚진 사람의 의무이기도 했습니다. 지난 영상에 설명했던 코무네의 경우 이전에 그리스의 폴리스가 했던 것처럼 그들의 돈을 이러한 예술활동에 소비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그들을 계승했던 개별 통치자들은 도시 사람들의 허영심을 돋구고 도시를 강구하기 위해 같은 일을 했습니다. 시민의 지도자들은 성모 마리아와 그녀의 집을 명예롭게 하는 것은 코무네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변화가 발생했습니다. 13세기까지 세속적인 후원은 대략 대성당과 교회의 지원으로 크게 제한되었지만 그 이후에는 도시는 도시 자체의 공공 건축물과 관련 예술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가 예술가들의 스타일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렵지만 명백히 그것은 새로운 세속적인 주제를 소개하고 자연주의로의 움직임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중요한 것은 도시정부의 후원이 내러티브의 확립인 14세기 미술의 주요 업적과 일치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무의식 중에 새로운 세속적인 권력은 종교적 또는 반종교적인 이분법에서 벗어나서 세속적인 장면, 특히
고대로부터의 세속적인 장면을 기대하였습니다. 13세기 말까지 피렌체인들은 그들 스스로를 로마 문명의 상속자로 간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술작품이 의뢰되는 방식은 예술의 종류로부터 분리될 수는 없습니다. 고전시대 아테네에서처럼 예술은 여전히 본질적으로 공예품이었습니다. 그 생산품은 정의할 수 있는 실용적인 목적과 실용적인 삶과의 연관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림은 특정한 재단이나 특정한 방을 위해 의뢰되었습니다. 조각품은 특정한 장소에 대해서 의뢰되었습니다. 그러나 더 넓고 강렬한 요구에 의해 만들어진 새로운 조건은 예술가들이 그들의 기술을 정교화하고 그들의 기술을 완벽하게 하고 새로운 생각을 발전시키고 무엇보다도 시점, 해부학, 광학, 자연, 고전예술, 심지어 이론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입증하도록 자극하였습니다. 새롭게 해방된 예술가와 공예가들은 독립적인 시장 계약자가 되는 것을 열망했습니다. 그것은 시간이 걸렸지만 개인들은 점차 공동 작업에 그들 자신의 인장을 넣었습니다. 기부자의 문장 혹은 이름은 산타마리아 노벨라 대성당의 외관과 마찬가지로 특히 건축물과 제단 조각에 있어서 한 번 이상 표기되었습니다. 가문 예배당과 무덤은 거의 조상 숭배에 해당했습니다. 많은 액수가 가문의 위대함의 상징으로서 궁전에 소비되었습니다. 이 당시에 성인들과 그들의 전설에 대한 묘사는 대중에게 잘 전달되었습니다. 유력 가문들은 예배당에 표시되는 문양에 대해 돈을 지불하는 경쟁을 했습니다. 훌륭한 기부자, 가치 있는 시민, 명예로운 조상과 동료를 가진 사람들은 그들의 기독교인과 인본주의적인 덕을 선포하면서 개인이 아니라 대표자로서 집단 초상화에 서 있었습니다. 심지어 예술가들은 이런 종류의 자기 축하를 싫어하지 않았습니다. 요아킴의 추방이라는 작품에서 15세기의 이탈리아 화가 도메니코 기를란다요는 그의 작업장과 가족으로부터 그 자신과 그의 후계자를 그림에 포함시켰습니다. 무엇보다도 명성은 건축물을 통해 달성될 수 있었습니다. 유산계급은 적절한 기념물로 자신들의 지위를 보여줄 수 있는 대중이 있었던 도시에 살았고, 한때 로마였던 것의 위대함을 상기시키는 여기저기에 있는 폐허와 함께 그들은 미래에 대해 그들이 표시하고 싶은 욕구를 따라할 모델이 있었습니다. 후원자들은 동기의 혼합을 위해 예술을 공개적으로 의뢰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신의 영광, 도시의 영광, 그리고 나 자신을 기념하기 때문입니다. 초월적인 목적은 세속적인 것과 분리할 수 없게 묶여 있었습니다. 따라서 피렌체의 건축물들은 부의 기원, 소유자, 왜 그것이 그렇게 사용되었는지에 대해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15세기까지 막대한 부가 상대적으로 많은 피렌체인들의 손에 축적되었습니다. 그들은 돈이 더 많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의 경제적 미래에 대해 낙관적이었기 때문에 사치품에 더 많은 돈을 소비했습니다. 중요한 예술작품들은 고귀한 라틴계 엘리트들을 위해 의도되었고, 대중들은 지식이 없거나 부적절한 예술적인 관점에서 그것들을 평가했습니다. 15세기 중반부터 비록 위대한 후원자들이 지속적으로 큰 작품들을 의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주택의 장식을 위한 작품 의뢰가 증가했습니다. 장인들은 광대하게 확대된 주거 공간을 채우기 위해 다양한 작품을 생산하고 있었습니다. 1450년대 수집가들은 과거의 예술작품들을 포함하여 예술적인 특성을 기본으로 물건들을 구매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술가들처럼 예술을 육성하는 데 있어서 상인들은 중요했습니다. 특히 피렌체 상점 주인들의 도시에서 예술가들이 가장 손쉽게 받아들여졌다는 것은 단지 우연은 아닙니다. 당시 거래되는 가구의 비용은 숙련공의 1년치 임금으로 침대, 서랍, 심지어 재단의 그림틀에 많은 돈을 지불하는 부유한 피렌체인들에게는 이 정도의 비용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반면 도자기 산업은 대규모의 대중시장에서 저렴한 가격의 제품을 제공하기 위해 확대되었습니다. 이러한 소비 습관은 서구의 역사에서는 새로운 것이었는데 중세 유럽의 전통적인 가치는 상품 구매에 있어서 제한된 출구만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중세 시대에서는 환대가 고귀한 생각이었습니다. 상품은 거래나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대상으로서 간주되었습니다. 그러나 중세적인 가치관을 갖고 있던 귀족들이 일단 도시에 거주하게 되면 그들은 그들의 옛 방식과 옛 가치를 잃어버렸습니다. 결국 그들은 지위보다는 계약에 더 기초하여 유동적인 사회로 조정했습니다. 따라서 르네상스 시대에 후원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전에는 꼬무네가 주문을 하고 예술가들에게 의뢰를 했습니다. 이후에 사회적 변화의 단계에서 예술가들은 교육받은 상류층의 유산계급과 새로운 왕조의 개별 후원에 의존하게 되었는데 불안정한 지위였습니다. 이는 공급과 수요 사이의 균형을 만들 제도적인 시장 체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대부분 예술이 여전히 매우 소수에 의해 의뢰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차 예술가들의 사회적 지위가 증가했습니다. 1480년 이후 예술가들 중 몇몇은 귀족 칭호를 받았고 다른 사람들은 매우 부유하게 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예술품 수집가의 등장과 관련이 있는데 그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예술 작품을 구매했습니다. 더 장기적으로 보면 가치에 있어서의 이러한 변화는 예술가의 지위에 좋지 않았고 예술가들이 새로운 시장을 추구함에 따라 다른 국가로의 일종의 인재 유출이 있었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익명의 도시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